어느덧 겨울이 찾아왔고 추운 날씨 탓에 감기와 독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핫팩이나 패딩, 어그부츠 등을 꺼내기도 하고 잠들기 전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사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난방 시스템 온돌과 관련하여 기사 하나를 썼는데 이 기사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돌은 지난 2018년 4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 중 하나입니다. 온돌이란 열기가 방바닥을 지나도록 함으로써 방 전체를 데우는 난방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주생활,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통 난방 방식인데요. 온돌이라는 명칭은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최초의 기록이 있으며 명칭이 온돌로 굳어진 건 19세기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광주뉴스에 기사 하나를 올렸고 해당 게시글에는 70개의 댓글이 작성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은 한국인들은 적어도 기원전 1000년부터 바닥 난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광주뉴스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문서화된 온돌의 사용은 현재 북한의 함경북도 운기의 고고항 유적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도라스의 이 특별한 발견은 기원전 1000년경의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뜻한 돌을 의미하는 온돌이라는 단어는 항상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는 아닙니다. 온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구들이라는 용어가 2000년 이상 한국에서 현대의 온돌을 구어체로 사용한 용어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한국 역사가들은 한옥이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가옥에서 온돌을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정은 온돌을 활용해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난방 시스템과 원래 온돌의 주요 차이점은 주택 소유자는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켤 수 있지만 전통 가옥의 경우 여름불을 켜서 생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온돌은 바닥 굴뚝 또는 통로를 통해 열을 전달하여 집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온돌은 2차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열은 장작을 태우는 부엌에 있는 아궁이에서 생성이 되는데 뜨거운 공기는 방의 바닥 아래로 흐르는 수평 연도 통로를 통해서 여과되어 연소가 되며 집 반대편에 위치한 굴뚝에 연결되어 있고 뜨거운 공기는 굴뚝을 따라 이동하여 돌과 온돌 및 진흙바닥을 가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불이 날 수 있는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불꽃과 연기를 분리했다는데요. 불꽃은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그 본성에 반하여 수평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궁이 옆에 있는 연도 입구를 두면서 완벽해졌으며 이것은 위쪽으로 이동해 불이 빨리 식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수평으로 흐르는 연기와 열로 인해 온방은 따뜻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돌 시스템이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조경하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신발을 벗고 소파보다는 방바닥에 앉게 됩니다. 바로 온돌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소파라는 가구를 집에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 소파는 한국에서 놀랍게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웬만해서 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소파 활용법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소파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빨간 곳은 아기들이 걸터앉고 노란 곳은 반려동물이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른들 대부분은 소파 앞바닥에 앉아 TV나 밥을 먹곤 합니다.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죠. 바닥이 워낙 따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이 갑자기 황당해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지금의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아날로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TV 뉴스에만 의지하여 한국의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죠. TV에서 한국이 거지라고 하면 거지라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소식이 커뮤니티에까지 올라오자 한 일본 네티즌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내가 TV에서 본 대로라면 한국의 경제는 거지나 다름없던 걸. 또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발전해 지방 도시는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늘 그래왔듯이 일본은 한국의 좋은 본보기였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어. 최근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한국 기사 하나를 보게 됐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는 석유난로와 코타츠가 없는 거 있지. 더군다나 한국의 가정집에서는 히터를 틀지도 않다고 하더라.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알고 보니 한국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번거롭게 매년 겨울마다 창고에서 석유난로와 코타츠를 꺼내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야. 버튼 한 번에 집안은 온기로 가득해진다고 하더라. 이건 정말로 농담이 아니야. 혹시나 아직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가난하고 발전이 더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집어쳐. 한국은 서울 및 수도권 못지않게 많은 지방 도시들도 멋지더라. 일본 지방의 소도시들은 다 쓰러져가는 가옥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 휘황찬란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더군다나 시스템적으로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야. 이제 우리도 TV에서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SNS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글쓴이의 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허위사실 같지만 실제로 일본의 5채널을 비롯해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다수의 일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처럼 어이없는 경우가 없는데요.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해당 글을 읽고 어렵게 검색이라도 해봤는지 글쓴이처럼 놀라우면서도 부럽다는 댓글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일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절대 알려고 해도 여행을 가서도 안 된다고 어른들에게 배웠고 내 나이 40이 되는 동안 한 번도 한국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인지 나는 TV에서 나오는 소식을 고지곳대로 믿었어. 그런데 내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대체 정부는 우리에게 왜 허위사실을 퍼뜨린 거야? 뻔하지. 일본은 원래 잘 사는 나라였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게 따라잡혔다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윗분들의 배려였던 거야. 이걸 배려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 머리에 똥 만든 거야 뭐야. 이대로라면 일본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도 따라잡히고 말 거라고. 빨리 사실을 퍼뜨려서 일본 국민들을 자극시켜야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어쩐지 요즘 일본 여행 오는 한국인들이 일본은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하더라. 일본이 촌스러우면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발전했냐고 비꼬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일본은 촌스럽네. 한국은 사회가 급격히 발전했고 지금은 세계 10번째 부자 나라에 가까워졌단 말이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야. 이걸 아는 일본인들은 아마도 극소수이지 않을까? 제발 일본인들이 사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일본인들, 그중에서도 기성세대의 어른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생활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인들의 생활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일본의 사회가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10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아날로그와 고집을 지워야 합니다. 3일 후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지다 정말 깜짝 놀랐어. 일본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 도쿄나 오사카보다도 서울은 훨씬 더 큰 대도시인 것 같았어. 나 지금 완전 설레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가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저기 저 윗분들이 하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착하게 대해주었어요. 한국 여행 또 가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